프롤로그 신뢰로 세운 기업. 기업은 사회의 공기와 같다. 맑으면 모두가 편안하고 흐리면 누구도 숨 쉴 수 없다. 이 말은 한 기업가의 철학을 담은 문장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실천한 경영의 본질이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가난했던 시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기업가들과 달랐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규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 모두가 생존에 급급했을 때 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기업을 꿈꿨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묵묵한 신뢰로, 빠른 확장이 아니라 착실한 성장으로. 그의 이름은 구인회. 오늘날 LG그룹의 창업자입니다. 구인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는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주목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대한민국 산업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47년 락키와 한국 최초의 화장품 회사, 1958년 금성사, 한국전자산업의 효시. 그가 만든 이 두 회사는 오늘날 LG생활건강과 LG전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의 진짜 유산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신용이 곧 자본이다. 품질이 곧 생명이다. 사람이 곧 미래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매일 실천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LG 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구인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려 했습니다. 화장품으로 여성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가전제품으로 가정의 편안함을 증진시키고, 품질로 한국 제품의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구인회가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경영 스타일도 독특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고 수직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 직원들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다. 이런 철학 때문에 구인회는 직원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장을 세울 때마다 기숙사를 함께 지었고 병원을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1969년 구인회는 6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의 경영 이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 이것은 바로 구인회의 철학을 계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가 어떻게 기업을 만들고, 품질이 어떻게 국가를 세우고,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창조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인회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처럼 거침없지도 않았고, 이병철처럼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구인회가 꿈꾼 기업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락키화학과 금성사. 이 두 회사는 오늘날 한국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우리는 구인회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1907년 경남 진양의 작은 농가에서 1947년 부산의 화학 공장으로 1958년 서울의 전자회사로 그리고 1969년 그가 남긴 유산으로.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화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바꾼 이야기.
신뢰로 세운 기업, 국민을 위한 경영. 구인회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 필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품질이 경시되고 사람이 소외되는 시대. 구인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사회의 공기입니까? 맑은 공기입니까? 지금부터 신뢰로 세운 기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장 가난한 농가의 아들, 세상을 배우다. 1907년 7월 8일,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살리. 작은 농촌 마을에서 구인회는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구재환은 작은 땅을 일구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풍년에도 넉넉지 않았고 흉년에는 곡식이 모자랐습니다. 구인회는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곧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이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의 부모는 남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구재환은 아들이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배운 자의 것이다. 가난은 대물림되지만 배움은 가난을 끊을 수 있다. 아버지의 이 말을 구인회는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나마 서당에 다녔고 이후 보통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구인회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구인회는 믿을 수 있는 아이다. 선생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구인회의 특징이었습니다. 1920년대 구인회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이 짙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조선 청년들이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1920년대 후반 구인회는 고향에서 특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협동조합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이것이 가난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 사기꾼 아냐? 하지만 구인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돈을 출자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몇 달 후, 협동조합은 작은 성과를 냈습니다. 공동 구매로 비료값을 낮췄고, 공동 판매로 곡식값을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회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든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투명하게 운영했고,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1930년 23세 구인회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사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장사는 위험하다. 망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믿어줬습니다. 왜? 구인회가 협동조합 운동을 할 때 보여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구인회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가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인회는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구인회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혼자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철학은 훗날 그의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락키와학도, 금성사도 이 철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구인회의 청년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 정직, 공동체.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실천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배워야 세상이 변한다. 구인회가 믿었던 이 문장. 그는 학교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배웠습니다. 가난에서, 협동조합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배움이 그를 기업가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업가로. 1930년 23세 구인회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적은 돈이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그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확신. 그의 첫 번째 사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훗날 거대한 기업을 만들 자본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장 상인에서 기업가로 첫걸음. 1931년 봄, 진주 시내 한복판. 구인회는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구인회 포목상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4살의 청년 구인회. 이것이 그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포목, 즉 천과 직물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당시 포목은 생필품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진주에는 이미 수십 개의 포목상이 있었습니다. 경험도 많고 자본도 많은 가게들이었습니다. 구인회는 무엇으로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직함. 나는 정직한 장사를 하겠습니다. 속이지 않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구인회의 다짐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상인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울을 속이고 품질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은 항상 의심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확한 저울을 사용했고 품질을 정직하게 설명했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냐? 너무 친절한데 나중에 바가지 씌우려는 거 아냐? 하지만 구인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났습니다. 구인회 가게는 믿을 수 있다.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품질이 정확하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다음에는 신뢰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천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약간의 흠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음 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거 흠이 있어요. 환불해 주세요. 당시 관행으로는 한 번 판 물건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즉시 환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새 천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은 놀랐습니다. 이런 상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환불 대신 새 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인회 가게는 정말 정직해요. 환불도 해줘요.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구인회 포목상점은 진주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람들은 구인회 가게에서 샀습니다. 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인회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가장 큰 자본이다. 돈이 많아도 신뢰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신뢰가 있으면 장사가 됩니다. 구인회는 이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구인회의 사업은 확장되었습니다. 포목만이 아니라 생필품 전반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비누, 성냥, 양초,
설탕,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는 도매상도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매상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자본과 더 큰 신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여기서도 정직했습니다. 거래처와 약속을 지켰고, 품질을 보증했고, 대금을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구인회와 거래하면 안심이다. 도매상들 사이에서 구인회의 평판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래처가 생겼고,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수탈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물자는 부족해지고, 가격은 폭등했고, 장사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암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구하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거절했습니다. 암시장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구십니까? 모두가 아는데 당신만 안 하면 손해 아닙니까? 구인회는 답했습니다. 지금 돈을 벌면 뭐합니까? 나중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나는 평생 장사를 할 사람입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신뢰를 팔 수 없습니다. 전쟁과 식민지의 혼란 속에서도 구인회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정직이 결국 이긴다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1945년 해방 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는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믿었고, 거래처들은 여전히 그와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구인회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연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신뢰였습니다. 그는 장사꾼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그를 더 큰 무대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1947년, 구인회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인을 넘어서 진짜 기업가가 되는 것. 제조업으로 진출하는 것. 그리고 그 도전의 이름은 락키화학이었습니다. 세장 락키화학의 탄생, 국민의 삶을 바꾸다. 1947년 1월, 부산 초량동. 구인회는 작은 공장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중년 사업가. 그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구의 혼란.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 차례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은 제조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공장은 일본인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구인회는 무엇을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장품. 당시로서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화장품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화장품이 팔리겠습니까? 구인회는 답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여성들은 외국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비싸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품질의 저렴한 화장품을 만들면 팔릴 것입니다. 1947년 1월, 락키화학공업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락키. 기쁨과 희망을 주는 화학. 구인회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50만 원. 당시로서도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작았고, 설비는 낡았고, 기술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기술자를 초빙했습니다.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품질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첫 제품은 럭키크림이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
간단해 보이지만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 끝에 드디어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락키 화학을 몰랐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구인회는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포목상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의 상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만 팔아보세요. 품질을 보증합니다. 만약 고객이 불만족하면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구인회의 신뢰는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몇몇 상점이 럭키크림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외국 제품만큼 좋네. 가격도 저렴하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구인회는 생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질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듣고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민의 제품. 이것이 구인회의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1948년 락키화학은 크림뿐 아니라 비누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럭키 비누. 이것도 히트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구인회는 좋은 품질의 저렴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럭키 비누는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락키화학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락키화학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구인회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난민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싸고 실용적인 제품들.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락키화학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1954년 서울에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인을 다양화했습니다. 세제, 치약, 샴푸, 화장품, 생활 필수품의 국산화를 이끌었습니다. 구인회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국민이 쓰는 모든 생활용품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외국 제품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락키화학은 플라스틱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플라스틱 제품, 빗, 그릇, 장난감 모두 락키화학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구인회는 항상 품질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싸지만 질 나쁜 제품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싸면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은 불량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간 제품 중 일부의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전량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십시오. 회장님, 손해가 엄청납니다. 손해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품질을 속이면 우리는 끝입니다. 결국 전량 회수했습니다.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감동했습니다. 락키화학은 정직하다. 믿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후 매출이 늘었습니다. 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락키화학은 이미 한국 최대의 생활용품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인회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산업,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생활용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기계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전자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전자제품은 너무 어렵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자제품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품에는 기술보다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금성사의 탄생. 내장 금성사, 전자산업의 새벽. 1958년 10월, 서울 영등포. 구인회는 새로운 공장 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1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성사. 한국 전자산업의 새벽이 될 회사. 왜 전자제품이었을까요? 구인회는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전자제품이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TV. 이제는 기계와 전기의 시대다. 구인회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전자제품 공장은 화장품 공장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무리입니다. 실패하면 락키화까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해보면 안다. 1958년 10월 1일 금성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금성. 금빛 별. 밝게 빛나는 별. 구인회가 꿈꾼 한국 전자산업의 미래였습니다. 첫 도전은 라디오였습니다. 당시 라디오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미제나 일제였습니다. 구인회는 한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기술자를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1959년 1월 드디어 첫 라디오가 완성되었습니다. A-501 금성사의 첫 제품이었습니다. 출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구인회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제대로 될까? 고장나면 어쩌지? 구인회는 보증을 내걸었습니다. 1년 무상 수리. 불만족하면 환불. 이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금성 라디오는 품질이 좋았습니다. 고장도 적었고 소리도 좋았습니다. 한국 제품도 괜찮네? 외국 것만큼 좋은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구인회는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1960년 금성사는 선풍기를 출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선풍기. 이것도 히트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금성 선풍기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구인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5년 냉장고, 1966년 흑백 TV, 1969년 세탁기. 금성사는 한국 가정에 첫 전자제품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냉장고의 출시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가정에 냉장고가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은 시원한 곳에 두거나 얼음으로 보관했습니다. 금성 냉장고는 한국인의 생활을 바꿨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혁명이다.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금성사의 전자제품은 정말로 한국인의 생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구인회는 품질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자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불량품을 발견하면 즉시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한 개의 불량품이 전체 브랜드를 망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의 지시였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최고 품질을 만든다.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남아시아로, 그 다음에는 중동으로. 금성 제품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외국에서도 팔린다. 직원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외국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구인회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했습니다. 1966년 금성중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전문 연구소를 만든 것입니다. 기술을 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채용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최신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인회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독립. 그것이 진짜 독립이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구인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언제나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기술적 독립이라는 것을. 1960년대 말, 금성사는 이미 한국 최대의 전자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 선풍기, 냉장고, TV, 세탁기. 한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금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인회는 이제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방문했고, 여전히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가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락키화학과 금성사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합 기업 그룹, 화학, 전자, 무역, 금융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그룹. 그것이 구인회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날 LG그룹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전기를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전기를 생활의 행복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5장 경영 철학 신용, 품질, 그리고 사람. 사업은 신용이다. 신용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구인회가 가장 자주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실천한 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용. 구인회에게 신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직원과의 약속, 거래처와의 약속.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죠. 일주일만 늦춰달라고. 하지만 구인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십시오. 다른 공장을 빌려서라도 납기를 맞추십시오. 결국 직원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납기를 맞췄습니다. 거래처는 감동했습니다. 락키화학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신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구인회의 두 번째 철학은 품질이었습니다. 품질이 곧 생명이다. 그는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납기가 급해도,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출하하지 않았습니다. 품질 관리는 철저했습니다. 모든 제품은 3단계 검사를 거쳤습니다. 불량품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했습니다. 한 개의 불량품이 1000개의 양품을 망칩니다. 직원들은 이 말을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금성 제품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고장이 적었고, 내구성이 좋았고,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나간 제품 중 일부에서 소음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전량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해드리십시오. 회장님,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용입니다. 결국 수천 대의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감동했습니다. 금성사는 정말 책임감 있는 회사다. 오히려 이 사건 후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구인회의 세 번째 철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자본이다. 그는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가족이었고 회사의 미래였습니다. 구인회는 직원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공장을 세울 때마다 기숙사를 함께 지었습니다.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기술 교육, 관리자 교육. 끊임없이 교육했습니다. 회사는 학교입니다. 직원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해외 연수도 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들이 배워오면 회사가 발전합니다. 직원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구인회는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자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좋은 제안은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락키화학과 금성사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이직률이 낮았고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구인회의 리더십 스타일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싼 차를 타지 않았고 호화로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경영자가 사치하면 직원들도 따라합니다. 나부터 검소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근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휴일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일은 즐거움입니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원들은 그런 회장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인회는 또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맑게 해야 한다. 그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장학금을 주었고 병원을 지었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은 사회에서 온 것입니다. 사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락키화학과 금성사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받고 존경받는 회사. 구인회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신뢰 경영. 신용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인회 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오늘날까지 LG의 경영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 LG의 경영 이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인회의 철학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는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키웠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6장 마지막 여정과 유산. 1969년 11월. 구인회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62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한 대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그는 일했습니다. 락키화학과 금성사를 키우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일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하지만 구인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회사를 완전히 안정시켜야 한다. 1969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구인회는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임원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인회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인회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맑게 하십시오. 임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구인회는 계속했습니다. 신용을 지키십시오. 품질을 보증하십시오.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회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인회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꿈꾼 것을 이뤘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주십시오. 내가 시작한 것을 여러분이 완성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임원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1970년 1월 4일 새벽, 구인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2세.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부고가 전해지자 온 나라가 애도했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경제계는 그를 한국 산업화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조문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 락키화학과 금성사 제품을 사용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한 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구인회 회장님 덕분에 우리 생활이 나아졌어요. 금성 냉장고, 금성 세탁기. 이런 제품들이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런 경영자는 다시 없을 겁니다. 구인회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 개의 위대한 기업. 락키화학과 금성사. 이 두 회사는 오늘날 LG생활건강과 LG전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 철학. 신용, 품질, 사람. 이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까지 LG의 경영 이념으로 살아 있습니다. 셋째, 한국 산업화의 초석. 생활용품의 국산화, 전자산업의 기초. 구인회가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훨씬 늦어졌을 것입니다. 넷째, 신뢰 경영의 모델. 구인회는 증명했습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경영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구인회가 떠난 후 그의 아들 구자경이 경영을 이어받았습니다. 구자경은 아버지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발전시켰습니다. 1990년대 락키와 금성은 합쳐져 LG그룹이 되었습니다. 락키 골드스타. 구인회가 만든 두 회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LG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전자, 화학, 통신, 에너지까지. LG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지고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인회의 정신입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 LG의 이 경영 이념은 바로 구인회의 철학을 담은 것입니다. 2024년 오늘, 구인회가 떠난 지 54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LG 본사 로비에는 구인회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맑으면 모두가 편안하고 흐리면 누구도 숨 쉴 수 없다.
모든 LG 직원들은 이 문장을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맑은 공기가 되겠다. 구인회의 유산은 단순히 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입니다. 신뢰, 품질, 사람을 중시하는 정신. 그리고 이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신뢰는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믿음으로 세운 나라. 국민이 믿는 기업만이 오래간다. 구인회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립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말입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기업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품질 조작, 회계 부정, 노동 착취. 많은 기업들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구인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신뢰 위에 서 있습니까? 가난 속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세운 한 남자. 그의 성공 비결은 운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1931년 진주의 작은 포목상. 그곳에서 시작된 정직한 장사. 그것이 1947년 라키와학으로, 1958년 금성사로, 그리고 오늘날 LG그룹으로 이어졌습니다. 77년의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느 가정. 주부가 LG 냉장고를 엽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LG 세탁기로 빨래를 합니다. 깨끗이 세탁됩니다. 저녁, 가족이 모여 LG TV를 봅니다. 선명한 화질입니다. 이 모든 제품들의 시작에는 구인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의 진짜 유산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구인회가 꿈꾼 기업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것이 진짜 기업의 모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라키와학의 화장품과 생필품, 금성사의 전자제품. 이것들은 모두 한국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함께 있습니다. LG 직원들은 여전히 구인회의 정신을 따릅니다. 신입 사원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창업주의 철학입니다. 신용을 지켜라. 품질을 보증하라. 사람을 존중하라. 이 세 가지는 LG의 모든 사업의 근간입니다. 전자든, 화학이든, 통신이든. 사업 분야가 바뀌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구인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신뢰를 쌓으십시오. 빠른 성장보다 착실한 성장을,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구인회의 방식은 느려 보입니다. 요즘 시대의 빠른 성장, 빠른 성공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신뢰 위에 세운 기업만이 오래간다는 것을. 구인회가 만든 회사들은 7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성장했습니다. 한 경영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인회는 한국 기업의 롤모델입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경영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구인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난해도, 학벌이 없어도, 자본이 적어도 신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1907년 경남 진양의 가난한 농가. 그곳에서 태어난 소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천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직했고 신뢰를 지켰고 사람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구인회의 그 말을 떠올리며 정직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다짐합니다. 나도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다.
중소기업 사장은 고민합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품질을 타협해야 할까? 아니다. 구인회처럼 품질을 지키겠다. 대기업 임원은 결정합니다. 직원 복지를 삭감할 것인가? 아니다. 사람이 자본이다. 구인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구인회의 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직접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맑으면 모두가 편안하고 흐리면 누구도 숨 쉴 수 없다. 이 문장은 기업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공기처럼. 당신이 정직하면 사회가 맑아집니다. 당신이 부정직하면 사회가 흐려집니다. 구인회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신뢰받으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세운 나라의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 모두가 한 장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인회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의 정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